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윤희,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희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희 박수진입니다. 네,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의 불확실성 방향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전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마리우폴 일시적인 정전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비축유 방출 등에 우리 시장은 선방을 하면서 상승 지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이 좋은 줄 알았었는데요. 막판에 외국인이 변심을 했습니다. 크게 돌아서면서 거래소에서는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인 매수를 이어왔고 코스닥에서도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기관은 조금 달랐는데요. 금융투자는 거래소에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지만 코스닥에서는 하루 종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뚜렷한 주도주 없이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사료, 비료 관련주들 장 초반 강했지만 역시나 윗골이 달며 상승폭을 크게 줄었습니다. 또 구리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전선주들 급등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삼성화재와 하나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주를 대량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또 울게 한 종목들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목요일 주코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목요일 함께해 주실 주코치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빠와 아들 컨셉으로 조회수 꽤 잘 나왔더라고요. 정경민 네. 차장님은 캐주얼하게 좀 입으셨는데 네. 오늘은 조금 좀 무섭죠? 네, 사뭇 네. 다른 오늘 네. 진짜 아빠와 아들 네, 같아요. 그 컨셉이네요. 네, 미니와 허니와 함께 네. 우리 오늘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봐야 오늘 될까요?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 잘났는지 잘난 주식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잘난 주식 저와 함께 먼저 살펴보실까요? 그녀들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은 에코 마케팅입니다. 우리에게는 안다르가 있다. 운동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이 올해 호실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전망에 미 증시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국내 레깅스 기업의 주가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자회사 안다르의 일본 진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에코마케팅, 탄탄한 성장 스토리와 함께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잘주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우리에게는 잭시믹스가 있다. 에코마케팅에 안다르가 있다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는 잭스믹스가 있죠. 이 레깅스와 조거 팬츠 같은 애슬레저 의류가 최근 인싸들의 필수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올해 수익성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성장 스토리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잘주는 HFR입니다. 수주 잔고 증가, 현재 진행형. 연내 반영 예정인 기수주액이 가수주액이죠. 2천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 또 5G 투자 본격화로 무선사업부 매출 급증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을 위한 모든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분석에 주가도 연일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HFR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로 에코마케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그리고 HFL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아직은 조금 못났지만 예뻐질 수 있는 주식도 살펴봐야 될 텐데 현희 씨, 오늘 모주는 어떤 기업들 올라와 있나요? 네, 모주를 잘 봐야지 여러분들의 수익이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희와 함께 오늘의 모주도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은요, DB하이텍입니다. 설비 투자 역대 최대, 주가는 8인치 파운드리가 호황을 보이면서 올해 목표 수준 물량은 이미 달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웨이퍼 설비 투자도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지만 주가는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장이 반영되는 주가의 반전 포인트 언제쯤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다음 모주는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절대적 저평가 구간, 저가 매수 유효. 오늘 나온 유한타증권 리포트 제목인데요. 신차 판매가 순항 중인 가운데 중고차 사업 전망도 막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정배열 차트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어제부터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후 더 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모주는 펄어비스입니다. 신작 성과 확인이 필요하다. 4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버전 출시, 3분기 블랙클로버 모바일, 4분기 붉은 사막, 2023년 도깨비로 이어지는 신작 모멘텀이 있지만 신작 성공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걸까요? 부진을 겪고 있는 펄어비스의 다음 행보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로 DB하이텍, 도이치모터스, 펄어비스 살펴봤는데요. 목요일 주코치들과 함께 잘주 모주 종목 스토리 찬찬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잘주와 모주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 잠깐 뒤로 미뤄두고요. 이제 개장이 된 유럽 시장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시죠.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지금 빨간불 들어왔네요.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다 강하고 특히 독일이 0.45%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죠.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은 영국 빅토리아 클랜트 BOE 이사 연설 앞두고 있고요. 또 ECB 유럽 중앙은행의 부총재 연설도 오늘 우리나라 시간 7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유럽 어떤 모멘텀이 시장을 이끌어줄지 지켜보면서 저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주코치들과 종목 톡톡 나눠보겠습니다. 첫 종목은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이충원 대표가 가져오신 종목이죠. 네. 이번 주 레깅스 업체들 상당히 강합니다. 에코마케팅도 앞서 잘주로 소개해드렸고요. 간밤 룰루레몬도 잘 갔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이충원 대표가 저희 방송 3월 4일에 처음 나오셨을 때 소개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뒤로 주가가 한 15% 정도 더 상승을 했더라고요. 전고점은 작년 9월에 13,200원까지 간 바가 있고요. 올 초까지 주가 계속 빠지다가 이번 주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잘난 주식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한 9,420원까지 가셨고요. 마감가는 7.96% 상승한 99,350원에 마감이 지었습니다.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제 레깅스를 입는 것도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잭시믹스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애정하고 있는 운동복이기도 한데 유독 이번 주에 이 테마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주식 용어 중에 용어로 요즘에 최근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아세요? 헨젤과 그레텔? 햇제와 그레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다시 가져온 게 제가 그때 좋다고 했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이후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단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회사가 골프웨어 쪽으로도 되게 관심이 맞아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전에 마이컬러이즈라는 골프웨어 브랜드를 이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이제 어제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룰루레몬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이런 관련 레깅스 업체들의 주가가 일단은 가장 좋았던 좀 하루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룰루레몬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줬어요. 룰루레몬이 뭐 이틀 연속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급등하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한세실업 같은 이제 종목을 다루면서 의류 OEM, OEM죠. 네. 의류 OEM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룰루레몬의 이제 OEM을 맡고 있는 회사가 두 가지 회사가 네. 있죠. 영원무역 그리고 호전실업.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들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이렇게 조금 브랜드사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쪽일까요? 뭐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은 똑같죠. 이게 뭐 호전실업이나 이런 영어무역 같은 데에도 만약에 룰루레몬이 잘 안 팔리면 실적이 꺾이는 건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잭스믹스나 안다레를 보유한 회사들도 잘 팔리지 않으면 실적이 꺾이는 거는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약간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뭐 잭스믹스나 이런 게 잘 팔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본업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호전 시럽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정말 오르지 못하는 저평가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또 많이 못 오르는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좋고 어떤 회사는 좋지 않다라는 컨셉보다는 내가 더 이거를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에 더 주력을 투자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이 브랜드 내가 둘 다 입어봤는데 아까 이제 손윤정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는 뭐 잭시믹스가 더 좋았다 아니면은 뭐 이제 안다르가 더 좋았다 그런 룰루레몬이 거는 좋았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생활 속의 뭐 주식 같은 느낌으로 좀 보셔서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잭스미스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알았던 계기가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제시 씨도 그렇고 김종국 씨도 그렇고 2PM 뭐 준호 씨 등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그만큼 광고비 그 지출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경쟁이 치열한 곳은 광고로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제가 의외로 요즘에 말이 안 나오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네네. 많이 빠지셨어요. 핸섬해지셨어요. 네. 좀 쾌해 얼굴이 보이네요. 저번에 우리가 희만해지셨어요. 턱선이 살아있다고. 아, 오겹살에서 삼겹살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근데 그게 이제 푸드나무가 이런 닭가슴살 시장도 너무 네네. 지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제 랭킹닷컴을 하고 있는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도 광고비가 한 400억 원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나 이런 회사들도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 선전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작년이나 이런 분들의 매출액 대비 거의 40% 가까이 쓰다가 오. 최근에는 이제 회사가 수익성을 개선을 해야 되니까 20% 이하로 좀 줄일 것으로 지금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 네.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좀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진다면 올해 실적이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에코 마케팅이 안다르이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잭시믹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최근의 주가 흐름은 에코 마케팅이 조금 더 탄력이 좋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걸 보면은 제가 이따 못주로 얘기할 종목도 사실 비슷한 컨셉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인수가 되면서 그 회사를 또 광고 회사로 또 봐야 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레깅스 관련 회사 업체로도 또 봐야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약간의 좀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 어떤 손을 들어주는지는 당연히 이제 투자자의 매수세에 따라 달린 부분이지만 사실 그리고 제가 뭐 에코마케팅을 직접 가보거나 자세히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서 제가 대신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탐방을 한 2번 정도 가면서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둘 다 여기가 여기보다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둘 다 본업에서 어쨌든 지금 잘 해 나가고 있으니까 둘 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사실 잭시믹스만 사는 사람들보다는 잭시믹스도 사고 안다르도 사고 뭐 네. 룰루레몬도 사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최근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보고서 나왔을 때 목표 주가를 산출할 때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산출을 했냐면은 룰루레몬의 PER을 50%를 할인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큰 이런 회사를 그게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애널리스트의 주가는 한 13,000원 정도로 일단은 나왔었는데 한번 계속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경민 차장님도 그 저희가 사전 미팅할 때 레깅스 네. 입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남자들 브랜- 운동할 때 입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브랜드엑스 입으세요? 코퍼레이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때 크리스 FNC 말씀하실 때 네네. 뭐 삼디다스, 나이스 뭐 이런 거를 입으라. 나이스 삼디다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에슬레저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그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나 요즘 뭐 미국에서 유명한 언더아머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남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침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진입 장벽에서 어떻게 브랜드의 파워를 형성해 나갈까 뭐 이런 거에 좀 의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네.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매출 잘 나오면 네. 그만큼의 이제 브랜드를 타고 높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골프 의류까지 한다라고 하는 네. 것은 그때도 언급드렸듯이 그냥 옷은 10,000원, 등산복 찍히면 50,000원.
골프복 지키면 10만 원 이렇게 네. 굉장히 좀 마진을 키워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도 한다면 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골프 의류도 언급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제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이제는 그냥 의류 업체로 볼 게 아니라 이게 국민 헬스 플랫폼 이렇게 좀 보는 또 견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는 그 국민 PT 3케어 뭐 이런 걸로 관련해서 헬스 관련 통합 플랫폼으로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의류 지금은 업체로 보고 있지만 이게 네. 플랫폼화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시선으로 좀 볼 수 있잖아요. 멀티플이 확장되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FI랑 SI 재무적 투자자 같은 이런 데를 지금 자금 유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의류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또 운동을 할 때는 또 운동복 같은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양사업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런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2024년까지 해외 브랜드 이제 매장을 100개까지 늘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좋으면 뭐하냐 이거죠. 룰루레몬 같은 경우가 유명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인데 이 회사가 그런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소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용이 좀 이제 들더라도 해외 쪽으로 진출해서 시장을 좀 많이 알리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진출도 기대가 되고 또 해외로도 진출을 하면서 네. 글로벌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잭시미스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에슬레저 의류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단순히 레깅스 업계뿐 아니라 골프 의류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주가는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조정이 나왔을 때를 기다려서 들어가야 될지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을 해도 어차피 지금 주가 오른 거 보면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식이 요즘 너무 어려운 게 이게 빠지면 사야지라고 하면은 또 빠지면 못 사고요. 오를 때 붙어야지 하면 또 오르면 또 못 붙는 요즘에 게 윗꼬리 종목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부분을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정말 이 회사를 연구를 해보시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부분적으로 계속 기간을 두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사가 5월 달부터 중국에도 또 진출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목표가가 얼마였죠? 그때는 제가 이 회사를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1,500원 정도였는데 근데 더 상향이 됐네요. 생각보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네. 추가적으로는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잘주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이의 리포트 콕톡으로 증권사 의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잭시믹스와 함께 샵 오운완 이란 제목의 유진 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의 약자로 SNS에 오운완이란 해시태그를 달고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로 최근 에슬레저 의류 산업 트렌드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에슬레저 산업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레깅스, 조거 팬츠 같은 에슬레저 의류를 입는 것에 익숙해진 점을 꼽았는데요. 잭시미스는 난립하는 레깅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았고 마케팅 비용 정상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시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충원 대표님의 목표 주가 12,000원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네요.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나눠볼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정경민 차장이 가져온 종목이죠. 네. 오늘 게임주들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위메이드는 선전했습니다. 위메이드 대표가 지금 우린 블록체인 게임계의 테슬라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12월부터 계속 안 좋았습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쉴 새 없이 올라서 한 500% 넘는 수익을 가져다 줬던 종목이긴 한데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장 마감가를 체크해 보시면 3.5% 상승하면서 103,5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건가요? 시동 걸까요? 어떤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선별을 했는데 뭐 저게 잘주로 꼽기에는 그 차트가 좀 네. 어마무시하네요. 이제 이렇게. 모주에서 네. 잘주로 가고 있는 중. 그런 게 또 네.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좀 주저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크랩스톤을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크래프톤은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위메이드는 그거랑은 좀 다르게 뭐 반등할 수 있는 거리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어 보이고 결정적으로는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 그거 자체로 저는 이제 호재로 좀 인식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사실 근데 작년 말에 이 뭐 메타버스 뭐 게임 P2E 뭐 불장이었잖아요. 위메이드 예. 정말 대단했어요. 혹시 뭐 그 관련 위믹스도 불장이었죠. 뭐 관련돼서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있죠. 예. 저는 이제 위믹스 또 위메이드 맥스 좀 아, 좋아합니다. 위메이드 맥스. 네. 장영국 대표님도 좋아하고. 아, 네. 저도 응원합니다. 있으신가요? 저는 위메이드 조금 했고요. 네. 저는 컴투스를 컴투스, 굉장히 사랑합니다. 옆집이네요. 네. 네. 예, 우리 뭐 지니께서는 저는 위메이드 단타로 한번 접근을 단타로. 한 적이 있었어요. 현명했네요. 저희가 투자 성향이 조금 달라요. 저는 엉덩이가 네. 가벼운 스타일. 보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LG 엔솔도 첫날 빠져 나오시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사실 속도입니다. 속도. 딱 치고 나가면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사고 나면은 이제 윗꼬리를 굳게 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감에 취했고 또 그런 얘기가 많이 서버 증설을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이거 진짜 안 사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이 현시감을 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게임으로 돈 버는 P2E 시스템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임은 사실 위메이드가 뭐 대표적이라고 이거 뭐 누구도 이제 이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위믹스에 대해서 또 좀 논란도 좀 있었죠. 네. 위믹스를 팔아서 난 수익이 이게 수익이냐, 이게 왜 영업이익이냐, 뭐 이러면서 회계적인 이슈도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되긴 했었는데 뭐 사실 이런 거를 다 감안하고도 10만 원 정도 뭐 좀 저점은 뭐 9만 원 정도였습니다만 여기를 좀 빠지지 않는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중국 당면 같은 지지선을 잘 지키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악재에도 빠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조그마한 호재만 있어도 이제 반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관점에서 이제 오늘 잘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상반기에 20개의 어떤이 아니라 20개의 게임들이 이제 이 위믹스 플랫폼에 소위 이제 온보딩이라 그러죠. 위믹스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론칭을 하게 되고 올 연내까지는 100개, 내년까지는 200개. 진짜 많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게임이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 데가 있고 개발사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개발사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들이 통해서 이제 게임을 좀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위믹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시중에 이제 퍼블리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들어오는 게임들 보면 뭐 그 게임사들 보면 NHN, 웹젠, 뭐 조이시티, 액션스퀘어, 썸에이지, 뭐 M게임, 뭐 정말 뭐 이름만 들어봐 뭐 완전 초대형 게임사는 아닙니다만 중견 이상 되는 네. 그런 게임사들의 또 나름 유명한 IP를 가지고 만든 게임들이 이제 올해 뭐 이렇게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미르4의 매출은 다소 정체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만큼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10만 원대에 누워 있는 중국 당면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사랑 이제 퍼블리싱 얘기가 나와서 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게임사들이 뭐 100개, 200개까지 들어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 들어보니까 위믹스 코인을 쓰는 업계와 또 카카오의 보라 코인을 쓰는 업계와 이렇게 조금 쌍벽을 이루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리싱만 하다가 네. 개발사를 이제 라이온하트를 인수를 하면서 뛰어들었잖아요. 네. 좀 더 본격적으로. 그래서 멀티플이 확장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미주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위메이드를 살까 카카오 게임즈를 살까 둘 중에 혹시 고민을 하신다면 네. 뭔가 이 쌍벽을 이루는 이 두 대장 컴투스는 안 중에서 껴주나요? 컴퓨터 띄워드릴까요? 컴투스는 약간 조카 정도 느낌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빠 둘의 조카. 그러니까 컴투스도 주주 간담회를 해야 돼요. 네. 컴투스가 주주로서 좀 건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은 굉장히 유니버스로 보면은 컴퓨터가 제일 크죠. 뭐 맞아요. 정말 이건 예, 뭐 P2E를 비롯해서 메타버스까지 메타버스, 컴투버스. 쫙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이제 서머너즈어의 IP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C2X도 있고. 네, 뭐 C2X. C2X 코인도 있고 뭐 굉장히 크게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왜 이게 위메이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를 꼽는 이유가 네. 뭐냐면 지금 이제 현시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당장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게임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뭐 쉽게 바로 실적이 표현하면 나오는 거. 환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게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언제쯤 나올 거야가 아니라 올 언제 어떤 게임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뢰성을 가져갈 만하고 조금 더 변수가 조금 더 적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위메이드가 그래도 요 세 가지의 기둥 중에서는 가장 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토큰 카카오보다 위메이드. 네, 그렇죠. 네, 토큰 그 이코노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템 거래가 많이 나오면 이제 수수료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위믹스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 미미하죠. 네, 미미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그거를 직업으로 해서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의미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이런 좋은 게임들이 이제 그 플랫폼에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한 10년 전에 있었죠. 이제 리니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도 없고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그냥 PC 게임을 통해서만 했습니다만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아이템 거래 같은 게 이제 암암리에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가상화폐를 만나서 좀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이제 요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지금의 이 주가 한 10만 원 정도의 주가라면은 아직까지 이런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악재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상반기에 20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이름 있는 IP 있는 회사들도 좀 앞서 있고 그리고 이제 위믹스도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위믹스 주주 간담회 끝나고 나서 주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거든요. 아, 네. 장영수 대표가. 그러면- 그래서 썰이 있어요. 네. 위믹스를 위믹스 세상 20만 사람들이 원 다 가자. 얘기하겠다. 뭐 이런 네.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소통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예쁜 그림만 있어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다른 P2E 게임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 있다라는 점이 뭐 중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근데 저는 봅니다. 이게 게임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이게 작년에 굉장히 달콤한 수익을 줬던 게임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이거 다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뭐 계속 물려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사실 위메이드가 가장 큰 대장이잖아요. 네. 위메이드가 계속 끌어왔던 게임 업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야지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컴투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위메이드가 이제 시동을 건다. 그럼 다 같이 가는 건가요, 이제? 그런 면에 그렇게 저는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게임주 너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위메이드 작년에 뭐 저도 한 4만 원 정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더라. 근데 뭐 아이템 거래하는 거니 아니야 이거 코인으로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해가지고 뭐 드레이코를 해가지고 말이 되느냐? 4만 원 가고 6만 원 가고 뭐 서버를 계속 증설하고 네, 그러면서 결국 24만 5천 원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작년 크리스마스까지는 아니고 12월 초쯤에 뭐 했냐면 안 오르는 게임 좀 없나? 뭐 이렇게 찾아봤었잖아요. 그만큼 뭐 또 여기다가 또 하나 또 숟가락 얹죠. 메타버스도 가능하대. 그래 그러면은 PER이 지금 한 20배인데 30배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편승 효과가 나왔던 부분이 작년에 위메이드가 만든 그 이제 칼춤 추는 불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일단 저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12만 원, 13만 원이라도 뭔가 레벨업이 좀 되려면 이제 제가 상반기에 20개 정도의 게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와중에 뭔가 이 매출 순위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게임이 한두 개만 좀 나와준다면 일단 한 분기는 쉬었잖아요. 게임주들이. 쉰 게 뭐 횡보를 한 게 아니라 가격을 뭉개면서 쉬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벼워. 팔 사람은 팔고 들고 있을 사람은 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서서히 작년 말에 보였던 그 정도의 속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이 게임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P2E 게임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위믹스 생태계 속에 계속되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메이드 그 9만 원, 10만 원대 그 중국 당면 같은 저점을 확인을 한 것 같고 오늘 3%대 상승 나왔는데 이거를
상승세의 출발이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뭐 지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물려 계시더라도 의미 있는 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려 있지만 가지고 갈 만한 충분한 의미 있는 값어치. 보유. 되게 의미 있는 보유에 동참을 하고 싶은데 네. 저도 보유자로서 근데 그 20만 원 넘게 혹시 물리신 분들은 그쵸, 의미 있죠. 있는 충분히 보유를 있죠. 하기에 너무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의미 있는 기간. 의미를 네. 조금 길게 가져가라. 네, 그럴 수밖에. 근데 이제 저는 뭐 정고점은 언젠간 뚫어줄 거라고 봐요. 단 이제 그걸 위해서 이러이러하는 것들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저는 상반기 내에는 레벨업은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고요. 좀 네. 긴 호흡에서 이제 목표가를 20만 원 잡았고 이 레포트들을 보면은 보통 14만 원, 15만 원 정도가 많아요. 14만 원, 15만 원 정도가 많긴 한데 이제 저는 거기에 더 좀 희망을 담아서 네. 20만 20만 원까지 원. 볼 수 있는 논거는 또 충분한데 그게 궁금하시면 한번 분당으로 한번 오시면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잔, 분당센터 네, 차장님. 방송하느라고 IBK 바쁘셔서 투자증권 네. 분당센터 우리 정영민 차장님. 네, 미니미니 찾아가시면 되는데 아마 방송하시느라고 자리에 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자리에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너튜브를 통해서 또 미주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미주 여러분들은 그녀들의 종목에 또 어떤 의견을 올려주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그 김지민님께서 내 종목 펄어비스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 브리핑할 때 보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보시면 아마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A호우님께서 잭시믹스 자회사 일본도 1위, 2위 쓸고 있네. 뭐 하는 회사야? 라고 하셨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성과가 좋나요? 둘 다 좋습니다. 우다르도 잘하고 잭시빅스도 둘이서 다 잘하고. 1위를 쓴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 밈성님께서 봄이니까 이게 에슬레저 테마가 아니라 다이어트 테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이어트 테마인데 레깅스 입고 운동을 또 안 한다는 썰이 있어요. 사진만 찍고 에센스 올리고 이제 오운환만 해시태그를 예, 오운환만 달아가지고 올리고 저희가 끝난다고. 저번에도 나눴지만 이게 운동복이 굉장히 잘 나와서 몸매를 네. 더 예쁘게 맞아요. 보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옷으로 줄 수 있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분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인데 아르메스님께서 레깅스를 입고 등산을 해야지 진정한 인싸다라고 하셨어요. 요즘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그런가요? 혹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혹자들은 민폐라고도 하는데 예. 어르신들이 좀 혼내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등산하는데 위험하게. 하셨어요? 그건 아닌데. 위험해요? 아니, 레깅스 본인이 입고. 위험한 게 네. 아니라 쳐다보다가 실족한다고. 쳐다. 다른 그렇군요. 사람들이 위험하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아니, 근데 그렇군요. 왜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이라고 아니 아버님이라 그러셔가지고 저희 삼촌으로 바꿀까 봐요. 네. 네. 삼촌도 괜찮네요. 아기는 없었습니다, 차장님. 괜찮습니다. 네, 유튜브 의견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김지민님이 들고 계신 펄어비스에 대해서 못난 주식 톡톡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나눌 종목도 역시나 게임주입니다. 정영민 차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이고요. 다음 달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 모멘텀을 온전히 받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게임주들이 연초 내내 부침을 겪고 있지만 힘이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은 작년 11월에 기록한 14만 5,200원이고요. 최근 10만 원 돌파 시도를 다시 보였지만 오늘장 10만 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대 하락 99,50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이제 모주로 꼽혔습니다. 지금 위메이드는 잘주, 펄어비스는 못주, 컴투스도 못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린 펄어비스로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지금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 반영은 거의 안 됐다고 보이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기대감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는 이유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 올라서려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도 계속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사실 이제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을 위주로 한 이제 뭐 위믹스 생태계를 위주로 한 이제 그런 좀 시각이었다면 얘는 약간 게임 자체적으로 게임 자체를 좀 바라보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 게임사 중에서 뭐 좀 NC 제끼고 또 크랩톤 저렇게 보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형 게임사 중에서 일정상 가장 강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게임은 역시 이제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 네. 이게 좀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올해도 뭐 신작이 많습니다. 뭐 블랙클로버, 붉은 사막, 도깨비 뭐 이런 좀 대형 신작들이 있는데 뭐 사실 블랙클로버는 이렇게 과금을 많이 유도할 만한 게임은 아니에요. 일단 대한민국 게임은 칼 들고 싸워야 돼요. 칼 들고. 블랙클로버 싸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집형 RPG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기반이어서 싸우는 게 아니어서 예, 과금이 별로 예, 과금이 없다. 없고 대한민국에서 게임으로 돈을 리니지 이런 벌려면 거. 패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상에서 그래서 싸우고 정복하고 무기 내가 받고. 이렇게 당하다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 질러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제 흐름으로 아이템빨. 가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게 또 옛날 뭐 고등학교 대학 학생 때 이제 하던 게임이 모바일로 왔는데 지금 내가 30대다라고 하면 쓸 돈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쓰죠. 총알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몇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돈을 쓰고 몇 백만 원이요? 근데 이거 뭐 1억짜리도 있다면서요? 리니지의 아이템이. 그건 그렇다는 썰이 있어요. 집행검 그러니까 일명 집행검이요? 집판검이라고 아이템 하나 집한 말씀하시는 검? 거예요? 그거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와. 그걸 거의 정말 파는 세계가 거예요? 제패가 그걸 이제 되는 팔진 않고 이제 이렇게 구워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화를 아니, 하면서 지금 만들어야 돼요. 실존 무기가 어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실존에서 그 무기가 한 발에 15억이어서 너무 비싸다 이랬는데 리니지에서 실제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에 3억 한다고 하니까 와. 리니지 인플레이션이 여기서도 지금 리니지 나오네요. 모바일에서 억대 이 과금했던 사람이 작년 기준으로 1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과금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80억. 와. 가장 과금을 많이 했던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하면 재밌을 텐데.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배우도 뭐 한 30억대 과금을 하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다음 그 자체가 저는 메타버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메타버스네요. 지금 그렇죠. 게임에 네. 물려 계신 분들이 저희 방송국에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방금 인이어로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저는 알지만 예, 예. 네, NC 소프트도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외침을 하셨어요. 저희 게임즈 하나씩 다 갖고 있네요. 보니까 전두 대표님 개. 빼고. 네. 대표님 하나도 없으시죠? 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개, 제가 2개.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NC 네.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어. 추석 지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전까지는, 추석이요? 네. 설 지난 지 얼마 안 네, 됐잖아요. NC는 이제 계절이 조금 바뀌어야 것 같습니다. 된다는 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이제 4월 22일에서 27일 정도 사이에 이제 중국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분들 많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일 매출을 20억에서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매출이면 주가 갈까요? 2, 30억 정도 나와서는 주가에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매출 1위를 찍는다라고 하면 보통 25억에서 3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올 때. 근데 이제 중국은 좀 아무래도 스케일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5위 안에 들면 거의 40억 이상의 일매출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뭐 대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사막의 일매출은 저는 최소 30억에서 40억 정도는 나와야지만 올해 실적으로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었던 2,500억 정도를 뭐 어쨌든 간신히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매출이 40억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매출 순위가 5위 안에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불기둥 한번 세워줄 수 불기둥? 있는 그냥 긴 장대 항목 한번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은 사막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매출이 계속 좀 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중국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말씀드린 대로 뭐 20억, 30억 이렇게 나와서는 이 좀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력을 뭐 부여할 수는 없죠. 이게 지금 6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해는 2천억에서 2,500억 이상의 영업이익 무조건 나와야 되고 내년에는 3천억대가 나오지 않으면 이 6조대의 시가총액을 아무리 게임주의 멀티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비싼 그런 좀 걸로 이제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매출은 저는 정말 아무리 좀 낮게 잡아도 30억대 이상 이건 나와야 되고 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능가하는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지려면 40억대 이렇게 나와야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이 중국 당면을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추진력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펄어비스의 리스크가 검은 사막 한 개의 흥행 게임만 갖고 네.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이 매출이 이 정도로 나올까? 레포트대로 실적이 전망치가 이 정도로 나올까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오면 변동성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안 나오면 이거는 이제 좀 탈출해야 주가는 일단
당면을 안 나오게 벗어날 수 되면 없다. 그렇죠. 이 지지선을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매의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제빨은 그 이제 뭐 손절이나 이제 비중 축소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대되는 부분은 저는 이 대형 게임사 중에서 유일을 한 건 아닙니다만 가장 가시화된 콘솔 게임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로 해서 과금을 해야 돈을 벌지 뭐 콘솔 게임 그거 하면은 이제 매출이 너무 한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콘솔 게임 중에서 제일 히트친 게임이 이제 엘트링이라는 일본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 단위가 넘어요 매출이. 근데 그 이 콘솔 게임들의 장점이 뭐냐면 정말 진성 게임 유저들을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그 IP 자체의 어떤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모바일화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다른 이제 그런 편승 효과, 이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은 사막이 이제 상반기의 어떤 이벤트라면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도 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검은 사막에서 좀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를 좀 못 낸다고 한다면 붉은 사막 출시일 이때까지는 굉장히 또 오랜 또 행보 구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냉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펄어빅스도 이제 저희 패밀리에 조금 끼일 가능성이 보이는 게 네. 이제 저희가 뭐 위믹스나 C2X나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플레이뎁하고 얘네들의 자회사가 코인 MOU를 있나요? 맺었어요. 네, 플레이뎁이 코인인데 이걸로 맺었어요. 그러면 블록체인 쪽으로도 뭐 위메이드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좀 가능성은 짧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듣겠습니다. 내년에 뭐 이제 여기 세계관을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도깨비라는 게임에 어떤 세계관을 녹여낼지. 처음에 에스파 나왔을 때도 쟤네들 뭐야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을 알고 나니까 이제 노래도 이해가 되고 안 그러세요. 이해되세요? 광야. 그래서 네. 나비스라는 광야에 가서 블랙 맘바 와. 이거 SM 얘기가 트렌디하시네요. 아닌데 근데 이제 이 도깨비라는 게임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현재 그나마 이제 C 화면입니다만 제대로 보여준 게임사가 컴투스랑 그렇죠 컴투버스의 컴투스 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의 왜 자꾸 도깨비도 웃으시죠? 네 그런 이제 테스트 화면만 아직까지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세계관이 어떤 건지 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그 플레이뎁이라는 코인도 굉장히 유명한 코인입니다. 네, 지금 1,000원 뭐 한 4,000원대도 갔는데 지금 1,000원대에 놓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 영업 현금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1,000억 이상씩 벌던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그쪽에 연계가 되는 기회만 닿는다고 하면 뭐 저는 이제 그런 메타버스 쪽 네. 그런 확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매 분기마다 신작 출시가 되어 있어서 모멘텀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작 성과가 지지부진하면 좀 오랜 시간,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얘도 공교롭게 이제 손절 라인이 비슷하네요. 위메이드랑 둘 다 이제 우리 찜닭에 먹는 그 당면 두꺼운 당면 그냥 9만 원 정도의 이제 손절을 좀 네. 보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한 15만 원 정도 만약에 일매출이 한 50억 이상 나오면은 뭐 한 2, 3일 안에 확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대만에서 1위 했다고 했는데 네. 7% 8% 확 뜨잖아요. 그런 그 게임주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중국 출시가 다가갈수록 주가는 서서히 오를 거고 만약에 좋은 성과가 낸다 그러면 거기서 강한 악셀레이터 한번 밟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 모멘텀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눠볼 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A스토리입니다. 이충원 대표가 가져오셨고요. 지난달에 콘텐츠주들이 매크로 환경 무풍지대로 꼽히면서 선전한 바가 있습니다. 3월 들어서는 이 온기가 엔터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갔죠. 이달 들어서 콘텐츠주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길게 보면 A스토리는 작년 10월에 5만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인기 드라마 효과를 좀 봤고요. 그리고 흥행 실패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2만 원대까지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딛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3만 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1.18% 하락 29,2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 국내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제작을 하면서 인지도를 굉장히 구축긴 제작사잖아요. 그럼 OTT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드라마 제작사들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좀 판도가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일단
일단 글로벌 OTT 업체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진출을 네.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넷플릭스가 전체 투자 금액이 한 19조 4천억 원 정도를 할 거고, 이제 후발주자로 지금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34조 7천억 원 규모로 굉장히 가파른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웨이브라던가 티빙 같은 여러 이런 OTT 관련 업체들이 지금 계속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이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이제 대안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비슷한 규모의 이런 상장사는 좀 많이 올라오고 네.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는 상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회사들을 볼 때 근데 왜 제작사에 주목을 해야 되냐라는 걸 보면은, 제가 뭐 이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한 해 만드는 총 제작 비용이 253억 원이 들었는데, 블룸버그는 그 세계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1조 원에 달한다. 근데 그걸 만든 회사는 그 모든 거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네. 지적 재산권이 없어요. IP가 넷플릭스에 소속되기 때문에 이익이 좀 네. 제한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대신 넷플릭스는 그 회사를 손해를 안 보게 만들어주는 약간 일종의 좀 대가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뭐 에이스토리나 이런 사마 네트워크스나 레몽레인 같은 이런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은 그래서 IP를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나중에 어떤 게 좋냐면은, 예를 들면 뭐 A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넷플릭스한테 이제 판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너네가 이제 방영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럼 이번에는 디즈니 줄래. 이런 식으로 좀 결정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은 좀 여건이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드라마 제작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이런 회사들을 볼 때 재무적으로 이게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전환사채를 그래도 꽤 발행을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컨셉인 거죠. 꼭 부채 비율이 높다고 안 좋은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런 회사는 왜 시비가 많을까? 이거를 살펴보면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텐트폴 드라마라고 하죠. 거액의 이런 투자비를 들여서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데,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회사가 돈이 만약에 없으면 자금을 계속 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여기에서 투입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항상 여윳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섹터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섹터를 살펴볼 때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마 뭐 이런 에이스토리 같은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뭔가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드라마 제작사들은 좀 돈 이렇게 아마 전환사채나 BW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텐트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신작 기대되는 라인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2개 정도 있던데. 네, 일단은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쪽으로 보면은 뭐 빅마우스라던가 뭐 청와대 사람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이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촬영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촬영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연내에 방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억이 나는 바로는 지우학이죠. 네, 지금 지금 우리 우리 학교는. 학교는? 네. 계속 우지학이랑. 네. 근데 그게 그때가 설날이었나요? 그쵸? 설날이요? 뭔가- 연휴였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연휴 다음 날 제이 콘텐트리가 큰 음봉으로 마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런 잘 되나 안 되나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텐트폴 드라마가 하나라도 잘 될 수 있다면은 지금 시점은 오히려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지난해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그런 기조가 올해도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토리가 앞으로 이제 가지고 갈 그 신작 가운데서 혹시 뭐 넷플릭스라던가 뭐 디즈니라던가 이렇게 뭔가 협업될 만한 거리가 있나요? 이게 그 확정이 된 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빅마우스가 넷플릭스고 청와대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인가 그럴 텐데, 네. 제가 그것까지 완전히는 못 외웠는데 이미 한 2개 정도는 정해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네. 정경민 차장님은 에이스토리 어떻게 보세요? 전 에이스 사실 이렇게 큰 생각은 없었어요. 관심 없다. 네, 지리산을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술꾼 도시 여자들 너무 재밌게 아, 봐가지고 네네네. 이제 이 드라마 뭐 약간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제 티빙의 어떤 성장을 좀 높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에 뭐 파친코도 굉장히 뭐 네, 좀 해외에서 TV에서. 이렇게 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이런 제작사들은 이제 공장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이제 이 IP를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티빙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CJ ENM 쪽을 ENM. 조금 더 좀 좋게 보고 제가 이충원 대표한테 좀 돌직구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은데 그 오징어 게임 2 어디서 만든답니까? 투요? 네. 투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아세요? 제작사가 바뀔 수도 있나요? 소문이 있었어요. 레몽레인인가? 그래서 레몽레인이 이렇게 잘 갔던 거예요? 위지윅하고 이제 뭐 하는데 아. 빨라야 내년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내년이면 그래도 근데 이제 기억해둬야 이거 이게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네, 설이 돈 설이 거죠. 돈다. 설이.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길 네, 바랍니다. 이게 좀 네. 장중에는 기억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예. 네네. 네, 이렇게 콘텐츠 업체에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충원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작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가가 3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목표 주가는 일단 4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드라마 제작사 A스토리 아마 증권사 보고서 찾아보면 목표 주가가 없을걸요. 왜냐하면 이런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도 이 회사 보고서를 쓰면서 좀 느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함께해 주신 주코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ABK투자증권 문당센터 정경민 차장,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새 정부 새 주식 힘내라 동학개미 특집이 방송이 됩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한국경제TV에서 동학개미들을 위한 새 정부 정책 수혜주 그리고 2분기 유망주가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 꼭 한국경제TV 시청해 주세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